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미얀마는 쿠데타 406일째로 시민 1,652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2,500명이 구금되었습니다. 3월 15일 유엔이 지난해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한 첫 종합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최소 1,600명을 살해하고 12,5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자행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전투기 공습과 중화기를 이용해 인구 밀집 지역을 폭격했으며 고의로 민간인들을 겨냥해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이 불태워져 사망하고 전기 고문을 당했으며 인간 방패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는 군부의 습격으로 40명이 사망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카야주에서는 지난해 12월 군인들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40여 명을 불태웠으며 그중 일부는 도망을 치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군부에 체포 구금된 인원도 12,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오랜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다른 여러 형태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이 겪고 있는 끔찍한 국제법 위반 상황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권리, 생계를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의미 있는 행동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경제 지원을 시사하였고 미국은 중국에도 전방위 제재를 경고하였습니다. 3월 14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이어 15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요청한 무기는 지대공 미사일과 드론, 첩보 장비, 장갑차와 군수품 수송 차량 등 5가지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격화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제재하겠다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느 편에서 서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3월 12일 다양한 테러 혐의로 하루에 81명이 사형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 IS, 알카에다, 예멘 후티 반군, 다른 테러 조직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경제 시설에 대한 공격을 꾸미고 보안군을 타깃으로 하거나 죽였으며 무기를 국내로 밀반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왕국이 2021년 한 해 집행한 사형자 수 69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처형된 이들 가운데는 73명이 사우디인이며 예멘인이 7명, 시리아인 1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최근 대규모로 사형 집행을 했을 때는 2016년 1월로 당시 47명이 처형된 바가 있습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마리브 지역 후티 반군 진격이 사우디 연합군 공습에 중단되었습니다. 3월 13일 예멘의 유전 지역인 마리브주에서 두 갈래로 전선을 형성하며 진격 중이던 후티 반군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공습을 받고 일단 멈춘 상태에 있으며 이날 공습은 시루와 서부 지역과 알주바 남부 지역의 후티 반군 전투부대를 목표로 실시되었고 후티 반군의 수송 차량 여러 대가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의 반군이 사살되었습니다. 한편 사우디 연합군은 이날 24시간 사이에 12차례의 공습으로 마리브의 후티 부대를 폭격, 수송 차량 8대를 폭파하고 병사들 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 측 반격으로 남부 샤부아주와 중부 마리브주의 유전지대의 주요 전력 요충지들을 차례로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은 2014년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북부 여러 주를 점령한 이후 사우디가 지원하는 아브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정부군과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소식입니다. 미군 주둔 아르벨 지역에 이란 소행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12일 쿠르드 자치구의 아르빌에 이란의 소행으로 총 12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마지막으로 발사된 것은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성 폭격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0년 탄도미사일 폭격에 의한 미군 사망자는 없었지만 상당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는 2017년 IS가 이라크, 미군, 이란 지원 세력 연합군에 패한 이후 줄곧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그런 탓에 이란과 연합한 민병대는 이라크 내 미군 시설 및 외교 현장을 때때로 공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당들은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정부 구성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란과 가까운 시아파 민병대는 연립 정부에서 배제될 경우 폭력 사태를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소식입니다. 중부 지역에서 무장괴한 매복 공격에 13명이 살해되었습니다. 3월 13일 중부 노르드 지역 타파르코 근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괴한들의 매복 공격에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러 이후 최소 8명이 실종됐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 실종자들과 무장괴한들을 찾기 위해 추가 보안 요원들이 그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보안 태세가 강화될 것이며 추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공유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은 유사한 공격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기에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은 악화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제르 소식입니다. 디파 지역에서 보코하람 테러 공격으로 마을 주민 최소 2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3월 7일에서 8일까지 디파 지역 디파 인근 마을에 대한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에 최소 20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장 세력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말을 동원해 아사가, 벨라툼베, 라다, 피에고, 은가루와 피에고를 포함한 마을을 급습했으며 이번 공격은 니제르 남부 지역과 차드호수 주변 지역의 심각한 불안과 무장 세력의 공격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기간 동안 유사한 공격이 계속 발생할 것이 유력하기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디파 지역과 주변에는 강화된 보안과 추가 군사 작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안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동 제한과 통행 금지가 시행할 예정이지만 언제든지 추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미국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묻지마 아시아 혐오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3월 11일 뉴욕에서 아시아계 여성 A씨를 무참히 폭행한 타말 에스코를 2급 살인 미수와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해자는 길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 여성을 향해 아시아 X 등 인종차별 폭언을 퍼부었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자 뒤를 쫓아가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125회 이상의 얼굴을 가격하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발로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계 증오 범죄 방지 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며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및 태평양 섬 주민에 대한 혐오 사건은 총 1만 905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멕시코 소식입니다. 카르텔 두목 체포되자 무차별 보복 총격 발생.
3월 14일 북부 타마울리파스주 누에보라 레도에서 두목 체포에 반발한 마약 조직들이 여러 시간 동안 곳곳에서 30건 이상의 총격을 벌이면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국경 다리가 한때 폐쇄되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도로를 막고 차에 불을 질렀으며 군시설과 미 영사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새벽 시간 이어진 총성이 누에보라 레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누에보라 레도 주재 미 영사관은 직원과 자국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두목 체포에 반발한 카르텔의 보복으로 추정되며 카르텔의 두목인 후안 헤라르도 트레비뇨 차베스가 전날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옛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인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해 반발한 시날로아 카르텔이 총격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민간인 공격에 어린이 사상자 속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보름을 넘은 가운데 특히 어린이 병원과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공격으로 산모와 아동들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 사상자가 계속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 담당관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71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동유럽 책임자는 어린이들을 공격에서 보호하고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05년에서 2020년 무력 분쟁으로 어린이 10만 4,100명 이상이 죽거나 장애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시가전 전문 시리아 용병 투입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푸틴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참전 외국인 자원자를 환영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자원자들에게는 시가전에 숙달된 시리아 병사들이 포함한 것으로 보아 우려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핵심 지원군 역할을 하는 등 러시아와 오랜 동맹이었던 시리아 정부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뜻하며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급여와 각종 특권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10여 년째 계속되면서 시가전의 전문성이 있는 시리아 병사들이 키이우 점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타격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였습니다.